이제 더 이상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받게 되는 퇴직금. 그동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았던 게 당연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나오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제도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후 생활, 재테크 전략, 자산 계획 전반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훈경제연구소 소장 정재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거나 바뀐 법조항을 읊어드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중장년층과 시니어 세대, 그리고 미래의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노후 대비 정보입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미 퇴직을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려는지, 그 변화가 실제로 내 자산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중간쯤에 정말 핵심적인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부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나중에 그때 끝까지 볼걸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정보였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피드백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이 끝나기 전 좋아요와 구독,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꺼내든 카드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퇴사할 때 한 번에 받던 퇴직금이 사라지고 그 대신 매달 나눠서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내가 퇴직하면서 그동안 계획해왔던 전세금 마련,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은퇴 후 창업 준비처럼 큰 돈이 필요한 순간에 그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단순히 수령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내 인생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는 변화인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20년간 직장에 근무한 뒤 퇴사하면 수천만 원 단위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 이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예를 들어 50만 원, 70만 원씩 나눠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국민연금처럼요. 정부는 이 방식이 체불 문제도 줄이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 돈을 한꺼번에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제도, 변화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정부는 이 제도를 바꾸는 이유로 퇴직금 체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임금 체불된 금액이 약 9,48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퇴직금 체불만 3,944억 원이에요. 전체 체불 금액의 40%가 넘는 숫자죠.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예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명의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거나 고의로 안 주더라도 내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즉, 나이 들어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지만
이 돈을 몇 년 안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 빚 갚기, 병원비 등으로 퇴직금을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연금처럼 받는다면 최소한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 훨씬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6개월이나 10개월이라고 그만두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서 억울한 경우가 많았죠. 또 배달기사, 택시기사처럼 단기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금 대상에 포함되면 확실히 더 많은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의 평균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보고 있어요. 무려 10년 평균 수익률이 약 2%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은행에 예금한 수준이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문적으로 운용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퇴직연금 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운용하면 정말 수익이 더 날까요? 여러분, 국민연금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우리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내가 나중에 받을 연금을 쌓아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가 납부한 돈으로 이미 은퇴한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 세대가 받는 연금은 자식 세대의 돈으로 지급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를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출산율이 높고 일하는 젊은 인구가 많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은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연금을 줄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 구조와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폰지 사기란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연금도 신규 납입자의 돈으로 기존 수급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적 불안이 퇴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구조가 퇴직연금에 적용된다면 과연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만들겠다는 퇴직연금 공단입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9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그 금액이 431조 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2037년쯤에는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즉, 퇴직연금 공단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 거대한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운용할지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큰 돈을 정부가 국내 벤처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실패하거나 산업이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같은 퇴직 예정자 또는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 아니냐 고어. 정부는 수익률을 더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건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만약 정부가 이 돈을 국내 주식시장 위주로만 투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나 외부 요인에 따라 크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앞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제도를 대기업부터 시작해 점차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누구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고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대로 나눠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이 부분을 특히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퇴직금은 앞으로 일시금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 형태로 바뀝니다. 세 번째, 수령 자격은 1년 이상 근무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네 번째,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공단이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투자 범위는 국내 채권 중심에서 벤처, 비상장 주식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이 구조,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국민연금의 사례를 봤을 때 맹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세요. DB형은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방식이고 DC형은 내가 얼마를 적립하고 그걸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DC형은 내가 직접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공부해 두세요. 앞으로는 퇴직금을 받으면 이 IRP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직접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퇴직연금으로 10억 이상 자산을 만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누가 먼저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제도 변화에 무관심하지 마세요. 내 퇴직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그때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황훈경제연구소 소장 정재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